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으로라도 테슬라 주가가 연말에 $1,000를 한번 찍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왜 그 생각을 하는지,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찍을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말이죠. 테슬라 주가는 지금 아마 $1,000를 말씀드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냉각이 되어 가지고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투기 자본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 펌핑 시킬 수 있을 만큼의 명분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뭐 PER의 적정 수준, 적정 주가, 기관들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다 무시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저는 그것이 조건만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연말에 $1,000가 올 수도 있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조건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 오셨던 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제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테슬라가 진짜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해서는 너무나 높은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이틀 동안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반등을 했지만은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왜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뭐 미래 사업에 대한 준비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지만은 주가를 지탱할 만큼의 강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전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적게는 $270, 조금 더 떨어지면 $250, 완전히 더 떨어지면 $210대인데, 저는 $250대는 한번 찍어주고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1,000로 가는 그 길이 훨씬 더 평탄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호재 만나가지고 펌핑을 해버리면 좋을 거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올라가 버렸다. 호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뭐 추세선부터 해서 다 그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뭐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오히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까지 한번 떨어져 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제가 앞에 농구공이 있잖아요. 이 농구공을 밑바닥으로 세게 이제 던져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그 속도와 그 시간이 이제 더 빠르면 빠를수록 농구공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 농구공에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 한번 내리 꽂아가지고 세게 한번 떨어뜨려 주면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심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250까지 떨어지면 내 평가 자산에도 그럼 또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하시겠지만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구공이 바닥에 내리 꽂혔을 때 그 뒤로 바닥에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굴러다니다가 튀어오르진 않습니다. 바로 그냥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20여 거래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 사례들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사례들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한 10거래일, 많게는 20거래일 정도 이제 버티신다고 하신다면은 $250까지 떨어지더라도 그 뒤로 농구공처럼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찍어서 튀어오를 수 있는 이 농구공인데, 지금 농구공이 그냥 평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힘이 약하다. 왜 약하다고 보느냐? 2분기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정말 램프업 한다고 제대로 판매하지도 못했는데 13%대의 판매량 감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어찌됐건 작년도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EPS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에 반토막이 또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저는 선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화끈하게 한번 반영을 시켜주고, 그래서 $270든 $250를 한번 찍고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이제 250달러, 270달러, 지금 심리적으로 그때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래봐야 한번 그냥 찍어주고 올라가는 것이 그 뒤로 350달러든 400달러든 올라갈 때, 더 떨어지면 어떡하 하는 걱정 자체를 안 하고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오히려 1000달러를 향해서 지금부터 그냥 뭐 400달러 찍고 넘어가지고 1000달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죠. 1000달러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오히려 한번 일부 후퇴를 하고 한번 세차게 급하게 급락을 한번 해주고 올라가는 것이 더 힘이 세다. 농구공처럼. 그래서 오히려 1000달러로 가려면 한번 세게 내리 찍어줄 필요가 있다. 야, 너 혹시 다 매도해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수량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도를 여전히 한 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그때 떨어졌을 때 내가 더 많이 모아갈 수 있겠구나. 그때 매수를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저도 평가자산 계산하는 거 싫어하지만 아마 3억 정도 평가자산이 또 증가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은 그 튀어오르는 힘을 저는 믿고 있고 그 사례가 증명은 과거 사례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억 가까운 손실분, 일시적인 손실분은 거뜬하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찍어주고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1000달러로 가는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실적이죠. 그래서 1000달러로 가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2025년 3분기의 실적 그리고 2025년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저는 3분기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4분기 실적 역시도 지금 뭐 보조금 폐지돼 가지고 3분기 때 고객들이 몰리면서 4분기 때는 잘못하면 폭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4분기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판매량의 4분기에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요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2024년 4분기 때 49만 대 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49만 5천 대가 그랬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곧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두세 달만 기다리면은 구형 모델이 아닌 천지개배갈 수준의 퀄리티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됐었던 승차감이 완전히 개선된 버전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가격도 얼마 더 비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릴게 하는 그 심리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와 비교했었을 때 이번에 그런 심리가 없다고 한다면 주가가 인도량 있게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주가도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니퍼가 완전히 리프레시가 됐기 때문에 2024년 4분기와 같은 어떤 그런 심리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심리가 존재하게 합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1000달러로 가는 또 다른 조건이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제 상반기에 기대했었던 저가형 전기차 이제 모델 2라고 할게요. 이 모델 2의 출시가 연말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론이 그것을 직접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니퍼의 신형, 그러니까 모델 Y의 신형을 기다리는 그 심리가 2025년도 4분기에는 저가형 전기차를 기다리는 심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니퍼와 모델 3의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일론이 연말로 미룬 이유를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은 지금 모델 2가 이제 출시가 되면은 주니퍼와 모델 3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일론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줄어드는 어떤 그 폭만큼 이 모델 2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팔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의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키포인트는 출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 6개월 남아있고 지금 보면은 공장의 일부 라인을 저가형 전기차 라인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의 모델 라인업과는 지금 다릅니다. 다른 모델 출시하고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 저가형 전기차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 소식이 들리가 동시에 바로 판매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 양산 체제가 연말에 이미 이 저가형 전기차는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에 더 값비싼
모델와이어 하이랜드를 이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5개월 동안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지고 뭐 하루에 예를 들면은 아무리 못해도 1000대, 뭐 1500대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출시 소식이 들리면서 2026년도에 인도량의 폭발적인 상승을 오히려 기대하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6개월이 선반영 되거나 1년이 선반영 됐었을 때 2026년도에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2025년 연말에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연말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모델2 출시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일론이 생산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난 이후에 대량 생산체제를 만들어 놓고 모델2를 출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에 주가에 엄청나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산타랠리가 있죠. 이제는 뭐 12월 중순부터 12월 말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선반영이 돼가지고 12월 초부터 12월 중순에서 이제 한 12월 20일까지 그때를 이제 산타랠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산타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타랠리 이제 없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2024년도에 산타랠리가 있었고 저는 2025년도에도 감세안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연말까지 풀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2025년도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의 한 8에서 10%가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너스처럼 있는 것이고, 자, 거기에 편성을 해서 이 산타랠리의 그 불장 분위기를 편성을 해서 또 필요한 것이 이제 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업은 지금 이제 상해에 메가팩토리가 이제 지어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장이 지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3분기 때 연도별로 이제 컨텀 점퍼를 해왔었던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했는데 2분기에 이제 나오지 않았죠. 저는 3분기에 꽤 높은 확률로 에너지 사업의 기가와트 아워 이제 디플로이먼트에 퀀텀 점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론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세 번째 공장까지 지금 짓고 있을 리가 없어요.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을 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쓸데없이 공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감가상각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공장을 텅텅 비게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메가팩토리 이제 상해 공장이 4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새롭게 세 번째 공장 역시도 4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어떤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치면은 120기가가 넘어가는 생산 캐파를 가진다.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내년까지 다 소화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적에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높은 확률로 주가에 아주 크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관들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들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부터 해서 실적에 고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기관들도 다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은 기관들의 말에 신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관들이 2026년도 하반기 때부터 테슬라가 실적에 퀀텀 점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연말로 가면 여러분, 지금 2026년도, 2027년도까지 보통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이후로 가면은 너무 먼 미래여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냥 이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2025년 연말이 되면 여러분, 2026년도, 2026년도 바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28년도의 기간에 테슬라의 EPS부터 해서 이제 실적의 이제 성장을 어떤 뭐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로 표현을 할 건데 2026년도, 2027년도에 매우 큰 EPS의 상승을 지금 기관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2028년도는 아무도 모르는데 2028년도에 성장의 퍼센테이지가 저는 2025년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엄청나게 높은 아마 시장이 깜짝 놀랄 만큼의 성장의 그 표시가 우리에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럼 이 역시도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로보택시 사업은 당연하겠죠. 그때 과연 얼마나 많은 확장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지금 뭐 100만 대 이야기를 일론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구체적으로 나오고, 근데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숫자가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해 지금 6개월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로보틱스의 퍼포먼스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매우 비판적이었잖아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비디오로 나왔었는데, 여전히 지금 아쉬운 부분은 저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사업이 지금 아닌 것 같다. 이 경쟁자가 만약에 로보틱 사업 한다고 뭐 출시 소식 전하고 난 뒤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저거 로보틱 사업 아니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연말에 가서는 로보택시의 조수석에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엄청나게 신뢰도가 높은 안전에 대한 이슈들도 우리는 이제 거의 잊고 사는 로보택시의 어떤 그런 성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확장이 되면 될수록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신뢰도가 쌓이게 된다면 2026년도에 로보택시의 폭발적인 성장이 역시 연말에도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옵티머스가 있겠죠. 옵티머스가 이제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코비치인가요? 프로그래밍 수장이, 이제 옵티머스 프로그래밍 수장이 이제 그만뒀죠.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아마 전체 일정 스케줄링이 조금 뒤로 밀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의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한 2곳인가요? 테슬라 본사로부터 생산을 좀 중단해달라, 일시적으로 포즈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리뉴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좀 뒤로 밀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여전히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핸드폰 쓰다 보면은 이제 뭐 영상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과열이 돼서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구동을 했었을 때 조인트 부분이죠. 팔목이라든지 뭐 손목, 손가락 부분에서 관절 쪽에서 좀 과열이 일어난다는 그 기술적인 이슈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과제들이 있지만은 1500대가 지금 목표잖아요. 1500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테슬라의 공장에 옵티머스가 이제 라인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 1500대는 아니더라도 500대 정도라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비주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도 주가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2026년도부터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주가의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테슬라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연말에, 지금 사실은 상반기 때 있어 와야 되는 이야기들이 실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연말로 밀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이 하나하나 연쇄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그냥 예사일의 호재들이 아니잖아요. 메가톤급의 호재라고 봤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바로 뭡니까? 바로 FSD 라이센싱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역시도 저는 상반기 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로보택시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실제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너도나도 이 FSD를 라이센싱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일론이 계속 가이던스 얘기하고 있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FSD 라이센싱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협상의 타임라인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 타임라인을 놓고 봤을 때 연말에 FSD 라이센싱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일론이 가이던스 때 제가 듣기로도 2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말에 가서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0로 가는
여러 가지 여정들에 있어서의 그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해결해야 되는 난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보기 좋게 불식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은 테슬라에게 일시적이라고 저는 늦은 말씀드려요. 아마 적정 주가로 봤을 때 $1,000가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익절을 하시거나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거는 뭐 충분히 그때 자유롭게 아마 이제 구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막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을 동시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가능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과열이 되고, 뭐 옵션 세력들부터 해가지고,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한껏, 테슬라 주가를 한껏 위로 펌핑 시킬 수 있는 조건들만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마냥 허무맹랑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하네. 아니야,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좀 비현실적이야.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해보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과, 그리고 나의 연말에 테슬라의 주가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걸 한번 잡아보시면은 앞으로 투자해 나가시는 데에서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